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투부정사와 관련된 문법상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투부정사를 활용한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자, 진주어 가주어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투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근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네, 투부정사가 명사의 위치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명사 위치가 어디죠? 네, 명사의 위치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어떻게 보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도 투부정사가 주어 위치에 들어갈 때요. 투부정사가 주어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문장의 구성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진주어 가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To feed the animal is wro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장 분석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주어로 볼 수 있는 것이 To feed animal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 is가 동사, 그 다음 wrong이 우리가 보어로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일 때는 무슨 의미로 해석됐었죠? 네,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is wrong,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영어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긴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 하죠?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wrong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투부정사를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feed, to feed 그 다음에 the animal 이 표현을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빈자리가 있는데 빈자리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되죠? 네, it라고 하는 애를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럼 원래 주어였던 to feed the animal 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부르죠? 네, 이거를 우리가 진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진주어. 자, 그리고 it을 뭐라고 부르죠? 얘를 우리가 이제 가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주어 it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주어 가주어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신의 문법상에서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To take a zoo tour is exciting. 자, 문장 분석을 해보면 to take a zoo tour 이게 주어겠죠. 그 다음에 is가 동사, 그 다음 exciting이라고 하는 애가 보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to를 뒤로 보내겠죠. 빈자리는 it을 찍어야 되니까 it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it, 그 다음 그대로 is exciting이라는 표현을 써주면 is exciting. 재미있다. 근데 뭐가요? 우선 동물원 투어 하는 거. 그래서 to take a zoo tou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물관 투어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자, 우리가 주어가 원래 주어가 뒤쪽으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를 해석할 때는 은는이가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해석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석할 때도 이제 동물원의 어떤 투어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흥미롭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부분에 은는이가를 넣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to enter a cage is dangerous. 그래서 주어는 to enter a cage. 그 다음에 is가 동사, 그 다음에 dangerous는 보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o enter case를 뒤로 보내주시면 되고 빈자리에 is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is dangerous to enter a cage. 동물원에 이제 사자울이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사자 달려들죠. 자, 4번 보시면 to take pets to the zoo is unsafe. 그래서 to take부터 zoo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is가 동사, unsafe가 보어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to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it을 찍어서 it is unsafe, 그 다음에 to take pets to the zoo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It is unsafe to take pets to the zoo.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it을 우리가 가주어 it, 그 뒤쪽에 있는 이 투부정사를 진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부분에 는이가를 넣어서 그래서 동물원에 애완동물들을 데려가는 것은 어떻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어, 투부정사로 쓰이는 주어를 뒤쪽으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다 it을 찍어주면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주어, 가주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봤을 때도 해석은 반드시 투부정사가 주어인 것처럼 원래 주어가 맞으니까 주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 3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want to go ho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면 I가 주어고요, want가 동사, 그럼 to go home 이라고 하는 애가 목적어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장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정의 주어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에 집중을 좀 할게요. to go home은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go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어디로 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죠. 동사적 성질이 좀 있습니다. 문장을 살펴보면 집에 가는 대상이 누구죠? 네, 맨 앞에 있는 I가 집으로 결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가 뭐로 볼 수 있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go home의 어떤 동작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want you to go ho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분석해보면 I가 주어, want는 동사, you가 목적어, to go home이 목적격 보어로 볼 수 있죠. 나는 원한다, 네가 집에 가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to go home이라고 하는 이 동사, 투부정사인데 투부정사의 어떤 행동의 주체는 누구죠? 그렇죠. 나는 원해. 네가 집에 갔으니까 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you라고 하는 이 대상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주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행동을 결국에 하게 되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It is difficult to pass the exam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진주어 가주어죠. 그래서 여기에 it이고 it이 가주어, to pass exam이 우리가 진주어로 볼 수 있어요. 해석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시험에 통과하는 대상이 누구죠? 안 나와 있죠. 요럴 때는 누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네,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정인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 시험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특히 내가 시험 통과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포 플러스 목적격인데 미는 명사죠? 그래서 목적격인 명사, 포 플러스 명사. 근데 그 명사는 목적격이어야 되는 표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험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It is difficult for me to pass exam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가 시험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It is difficult for him to pass exam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면 Mr. Kim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 통과하기 어렵다. 그러면 It is difficult for Mr. Kim to pass exam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 포 플러스 목적격, 그 목적격의 형태는 명사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설명하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자, 문장을 보시면 It is kind of you, 그 다음 for you to help m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를 도와준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of you, for you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아까 전에 보니까 분명히 지금 투부정사 행동의 주체를 우리가 특정하게 세워줄 때는 for 플러스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정답은 of 플러스 명사가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문장의 구조, 우리가 진주어, 가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용사가 어떤 특성이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또는 사람의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쓰일 때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죠? of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of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해석은 나를 도와주시다니 당신은 참 친절하십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f 플러스 명사가 사용이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진주어, 가주어 해석. 그리고 앞에서 쓰이는 형용사가 어떨 때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특징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용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시죠. It is rude of him for him to cancel a pl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죠?
마찬가지로 lewd, 뭔가 무례하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죠. 사람의 품성이나 성격, 특성들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of를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to cancel a plan, 이게 이제 진주어, is은 가주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취소하다니, 그가 한 계획을 취소하다니 그는 참 어떻다? 무례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형용사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진주어, 가주어의 문장 구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들이 어떤 애들, 요런 애들, 사람 성격, 성품, 특성들을 나타내는 wise, honest, nice, foolish, clever, polite, generous, silly, lewd, kind, careless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쓰이면 당연히 of 플러스 명사를 써야 되지 for 플러스 명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제외한 모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 특정하게 좀 세워주고 싶다. 그럼 for 플러스 명사를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7번 보시면 Carlos will be happy for the children to help you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적 용법은 아닌데 문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투부정사가 조동사 will이나 would 같은 표현들하고 쓰일 때 to는 무슨 의미로 해석됐었죠? 부사적 용법에서 만약에라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을 돕는다면 근데 누가 돕는 거죠? 아이들이 당신을 도우면 칼리스는 어떠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분명히 지금 진주어 가주어의 어떤 상태도 아니었고 뭐 형용사가 나와 있는 그런 형태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이 당신을 도우면 칼리스는 기뻐할 것이다. 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행동의 주체를 세울 때는 우리가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우리가 children 같은 애들은 그냥 우리가 주격이나 목적격이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대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일 때는 I, 목적격일 때는 me를 써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너를 도우면 이런 의미로 쓴다면 for me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세워주는 그런 어떤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특정한 사람을 세워주고 싶다. for 플러스 명사. 근데 그 명사는 목적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of 플러스 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진주어, 가주어의 어떤 스트럭처 내에서 그리고 앞쪽에서 사용됐던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특성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를 보시면 It is hard for me to solve the problem. 우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죠. 우선 문장 구조는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형용사가 어떻죠? 네, hard라는 표현인데 어려운 사람의 성격, 성품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f 플러스 명사, 목적격은 아니고요. for 플러스 목적격, 이제 for me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it is hard for me to solve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very generous of you for you to say so. 그렇게 말을 하시다니, generous가 무슨 의미죠? 그냥 generous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관대한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관대한, 그러니까 관대하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당신은 참 관대하시군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니까 of 플러스 명사로 나타낼 수 있고요. 3번 보시면 It is not easy for me to meet new people.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 easy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람에다가 붙일 수 있나요? 사람의 성품, 성격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for me로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4번 보시면 It's honest 그렇게 나와 있고 정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 you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다니 당신 참 정직하시군요. 자, honest는 사람의 성격, 성품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of you가 됩니다. 4번 보시면 I'm looking for a purse. 나는 지금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지갑이죠? 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of my sister to use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문장 구조가 진주어, 가주어의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무조건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얘를 정답으로 고르시고 문장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용법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찾고 있습니다. 지갑을. 근데 무슨 지갑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여동생이 사용할 그런 어떤 지갑. purse는 우리가 여성용 지갑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for my sister to use. 그래서 to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건데 사용할. 근데 누가 쓰는 거죠? 나의 여동생이 사용할 어떤 지갑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지만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The box is heav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박스는 무겁다. 근데 어떻다는 얘기죠? For me to lift it. 어떻게 보면 그것을 들기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원래는 들기에, 근데 형용사를 수식할 때 뭐뭐 하기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들기인데 문장 구조를 보시면 진주어 가주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를 사용하셔야 되죠? 네, for 플러스 명사 그리고 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for I 쓰시면 안 되고요. for my 써도 안 됩니다. for mine도 안 됩니다. for me만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투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투부정사의 진주어 가주어는 우리가 투부정사가 주어 위치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주어 위치에 나올 때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를 맨 뒤로 보내고 그리고 그 빈자리 원래 주어 자리에다 있을 찍어주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진주어 가주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세우죠?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명사를 사용하는데 of 플러스 명사를 사용하는 특정한 상황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of 플러스 명사는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내에서 그리고 앞에서 사용되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그 다음에 뭐 이제 특징들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이제 of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